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이 시기쯤 되면은 노트북 구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시기죠.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또 찬바람 불면 졸업 입학 시즌 다가오고, 학년 바뀌고, 학기가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새로운 IT 기기들 많이들 구매를 하실 시기가 돼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트북 이런 거 내가 사려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어떤 노트북이 좋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곤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구매를 할 때 크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현업에서 판매를 한 지가 올해가 22년, 23년 차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자기가 좀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IT 기기에서 잘 알고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잘 사요. 그리고 뭐 윈도우라든지 OS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알아서 잘 깔고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나는 이런 용도로 쓸 건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IT 기기들이 좀 친숙하지 않다, 쓸 줄만 알고 내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 이런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찾아보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오시는데, 이렇게 대충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친구 추천만 받아도 그냥 와요. 그러면 실제로 이분은 이제 난 단순 문서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휴대를 많이 해야 되고 한데, 이제 뭐 게이밍 노트북 되게 무거운 거를 사서 그렇게 좀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사용하면서 계속 불편을 느끼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본인의 용도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고 온다는 겁니다. 내가 문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영상만 볼 건지, 아니면 게임을 할 건지, 뭐 3D 그래픽 작업을 내가 돌려야 되는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영상 편집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서 데스크탑 대용으로만 그냥 놓고 쓸 제품을 쓸 건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타겟팅이 좀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추천을 해드리기가 좋은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노트북 보러 왔는데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천하기도 힘들고 노트북을 본인이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대략 한 서너 가지 정도 수준은 좀 타겟팅이 좀 정확히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PC를 조금 아시는 분들도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용도보다 너무 무리하게 높은 사양대의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딱 살 때 그냥 맘먹고 딱 비싼 놈을 사서 한 6, 7년 빡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노트북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판매를 해보면 실제로 한 한계 수명을 3년에서 4년 정도로 보시는 게 일반적인 수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4년 정도 쓰면 노트북이 고장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 4년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이게 PC를 바꿔야 될 만한 시기가 옵니다. 3년 정도가 지나면 내가 이게 뭐 좀 돌아가지만 좀 느리다, 버벅거린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와요.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게 1년 때는 1년 정도, 1년 차에는 정말 내가 만족하면서 쓰고, 2년 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한번 새로 깔아서 쓰고, 3년 차쯤 되면 바꾸고 싶은 마음을 참고 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리하게 비싼 제품 내가 6, 7년 정도 쓰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뭐 진짜 그래픽 카드를 무리하게 지금 제일 높은 거 막 3080 Ti, 뭐 3090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막 4, 500만 원 주고 막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그렇게 산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제가 보통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노트북을 구매할 때는 큰 무리가 안 되는 가격대에서 구매를 해서 큰 불편 없이 사용을 하다가 3, 4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내가 크게 부담 없이, 그리고 미련 없이 이 제품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3년 정도 지나서 내가 이거를 얼마 주고 샀는데 내가 돈만큼 용도를 못 쓴 것 같고, 이렇게 사시면 노트북 잘못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나한테 맞는 정도 수준에서 약간만 더 눈을 높여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구매할 때 그게 있어요. PC를 좀 알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CPU랑 그래픽카드 메모리는 신경을 쓰는데 노트북 모니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요. 이게 색감이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색재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도 안 쓰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CPU,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메모리 이것만 딱 보고 구매를 하셔서 나중에 눈이 너무 아픈데 여기 노트북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실제로 에이수스 노트북 서비스 센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 뜬금없이 그냥 전화 와가지고 모니터 때문에 너무 눈이 아픈데 센터를 가서 확인해 봐도 돼요, 이렇게 오시는데, 대부분 왔을 때 NTSC 45%짜리 그리고 sRGB 62.5%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색재현율이 떨어지는 모니터를 쓰면서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색감이 너무 이상하다, 이거 모니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불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원래 색재현율이 떨어지는 패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10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왜 모니터 색재현율이 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가 노트북을 사용할 때마다 보는 이 모니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모니터 스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사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일단 NTSC 45%, 그 다음에 sRGB 62.5%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걸으세요. 거르고 sRGB 100%, NTSC 72%, 아니면은 DCI P3 100%, 요게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들 기준으로만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사실은 뭐 OLED 패널 많이 사용하잖아요. OLED 패널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판매를 해놓고 나서 되게 황당한 경우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휴대도 안 하는데 무조건 작고 가벼운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트북이라는 놈은 어차피 휴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휴대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휴대를 할 목적이면 사실 사이즈가 작으면 좀 이게 키보드나 이게 불편해도 그냥 참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휴대도 안 할 거 그냥 사무용으로 쓰는데 그냥 작은 거를 사가셨다가 나중에 되면 옆에 이거 숫자 키패드가 왜 없어요? 노트북에 이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랑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이런 쪽, 이렇게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 키패드가 있는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영국, 미국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 키패드가 없어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해요. 보통 16인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애플의 맥북 프로 같은 경우도 16인치인데도 옆에 숫자 키패드가 없죠. 그리고 외산 브랜드들은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숫자 키패드가 있어야 되는지, 키보드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잘 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난 진짜 숫자 키패드 좀 불편해도 휴대를 해야 되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LG 그램이라든지 삼성 플렉스, 이제 갤럭시북 이온이라고 부르죠. 그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젠북이라든지 맥북 에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셔도 큰 불편함이 없는데, 내가 숫자 키패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15.6인치 이상의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오늘 했습니다. 실제로 노트북은 이게 잘 알고 구매를 하면 굉장히 쉬운데, 내가 조금 모르고 어렵다라고 느끼면 한없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크게 쉽게 생각해서 CPU, 그래픽카드, 그리고 모니터, 이 부분은 노트북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사놓으면 있는 그대로 계속 쓰다가 노트북을 버릴 때까지 그냥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튜닝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지만, 튜닝을 해버리면 공식 서비스는 그때부터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튜닝의 범주로 넘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CPU, 그래픽카드, 모니터는 그대로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잘하고 고려를 잘해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메모리라든지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제품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고, 무리하게 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노트북은 3년에서 4년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4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난 잘 썼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련 없이 딱 떠나버릴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떤 용도로 쓸 건데 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거를 항상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였습니다.